백야의 땅, 노르웨이 스발바드 제도. 북위 78도인 이곳은 태양이 자정이 돼도 지평선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추위와 기후 변화의 현장.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폭발하는 생명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죠. 폭한과 천적을 이겨내고 봄을꽃 피우는 특별한 야생을 만납니다. 북위 78도 스발바드 제도. 노르웨이와 북극점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죠. 우리나라 북극 다산 기지가 있는 곳이어서 더욱 관심이 가는 그런 곳입니다. 북극은 바다 위의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바뀌는데요. 북극권은 북위 66도 이상을 말합니다. 스발바드 제도의 롱이어 비행. 북위 78도로 인간이 거주하는 가장 높은 위도에 있습니다. 제작팀은 북극 다산 기지로 가는 연구원들과 동행했습니다. (4월) 봄이지만 스발바드는 온통 눈 세상입니다. 산은 바람에 깎여 뾰족하게 솟았고 동토는 눈이 덮여 있죠. 스발바드 니알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 국가와 일본 등 8개국이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산 기지는 남극 기지와는 달리 상주하지 않고 연구 과제에 따라 운영됩니다. 야외로 나갈 때는 총이 필수인데요. 북극곰 때문이죠. 기지를 나서면 곧바로 야생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눈보라 속에서 처음 만난 것은 술록. 술록은 북극의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종의 하나죠. 두터운 지방층과 보온성이 뛰어난 털로 겨울을 버팁니다. 스발바드의 술록은 큰 무리를 이루지 않고 가족 단위로만 움직입니다. 섬이 많고 먹이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극여우의 등장. 녀석은 눈 속의 먹이까지 찾아내는 예민한 후각을 가졌습니다. 두텁고 하얀 겨울털은 북극여우의 방한복이죠. 누가 이 얼음판에 족적을 남겼을까요? 육중한 네 발로 바다를 향했고 바로 얼마 전까지 뒹굴며 놀았군요. 북극의 제왕, 북극곰. 북극곰은 겨울에도 동면하지 않고 활동합니다.
얼음왕국의 최상위 포식자 수컷 성체의 몸무게는 700kg에 육박합니다. 북극곰은 공격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지만 실제로는 다른 곰들 중 가장 공격성이 강해 경계를 늦출 수 없죠. 다산기지 주변의 빙하는 오랫동안 눈이 쌓이고 다져져 만들어집니다. 계곡 사이에 형성된 빙하는 바다와 만나는 곳이 종점입니다. 이번에는 보트를 타고 빙하에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은 바다 위에 떠서 빙산이 됩니다. 빙산은 바람과 하류를 타고 바다로 흘러가 물이 되죠. 턱수염 물범. 길고 정교한 수염은 물속에서 물의 파장을 감지해 사냥을 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빙하는 물범의 휴식처이자 사냥터죠. 물범이 얼음의 바다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은 두터운 지방층 때문입니다. 발은 지느러미 역할을 합니다. 수중 300m까지 잠수하는 뛰어난 다이버죠. 근접 촬영을 위해 얼음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200kg이 넘는 육중한 몸.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턱수염 물범이지만 낯선 사람의 접근을 피합니다. 빙하 아래선 극지연구소 팀의 시료 채취가 한창입니다. 얼음 밑에 사는 미세 조류를 연구하기 위해서인데요. 내딛는 걸음 조심해야 합니다. 얼음 밑에 붙어있는 푸른 물질, 광합성을 하는 생명이 있다는 신호인데요. 바로 식물 플랑크톤들입니다. 얼음은 어느 순간 뾰족한 결정을 만들어내면서 모든 세포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극지의 플랑크톤 중에는 얼음이 얼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종이 있습니다. 몸에서 결빙을 막는 단백질을 분비해 얼음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이죠. 돌말을 잡아먹는 동물 플랑크톤. 차가운 얼음 속에서 살아남는 천연 부동액을 몸에 가진 생물이죠. 얼음 속에서 살아남는 생물은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있지 않을까요? 얼음을 2m 깊이로 뚫어봤습니다. 눈 덮인 이곳은 여름에는 호수로 변하는데요. 한참을 파고 들어간 뒤 코어링 기기를 들어 올립니다. 별로 힘 안 줬어. 햇빛이 들지 않는 2m 깊이의 얼음 속에서 꺼낸 얼음 막대기에는 어떤 생물이 살아있을까요?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그 빙하 위에 살고 있는 광합성을 하는 남조류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얼음 결정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얼음 속에 살아남아 있고. 아, 결빙 방지 단백질, 천연 부동액이 참 신기한데요. 햇빛이 들지 않는 얼음 속에서 살아남은 생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머리카락보다 작은 미세 조류인데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혹한 속에서 살아남는 독특한 생명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북극은 겨울에는 해가 없는 흑야였다가 봄이 되면 백야가 계속됩니다. 하루 24시간 지지 않는 태양은 눈과 얼음의 북극 풍경을 바꿔놓죠. 차가운 해안이라는 뜻의 스발바드 제도. 이곳은 17, 18세기에 고래잡이 기지로 이용됐고 20세기 초에 석탄 채광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지의 태반은 빙하로 덮여 있고 여름과 겨울의 3개월은 밤과 낮의 구별이 없죠. 먼 바다에 사는 새들도 번식기에는 해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얀 가슴털과 검은 몸털의 대비가 뚜렷한 작은 바다오리. 녀석은 바다에서 동물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 입에 가득 물고 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작은 바다오리는 가파른 절벽에 둥지를 마련합니다. 번식 생태를 조사하는 노르웨이 연구팀. 먼저 녀석들이 자주 앉는 평평한 바위에 포획용 그물을 설치합니다. 그물에는 가는 철사 올가미가 묶여 있습니다. 작은 바다오리는 번식기에 집단 비행을 즐기는데요. 일정한 방향으로 선회 비행을 하면서 집단의 힘을 과시하죠. 바위는 새들의 횃대 같은 곳. 새들이 올가미에 걸리면 연구팀은 곧바로 달려가 눈을 가리고 데려옵니다. 포획된 모든 새는 부리 길이, 몸무게, DNA 등 기본 정보를 측정하고 가락지와 발신기를 붙여 번식 과정을 모니터하죠. 노르웨이 연구팀은 6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이곳에 머물면서 기후 변화와 새들의 번식 관계를 연구합니다. 작은 바다오리는 바위 틈 사이사이에 알을 숨겨 놓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일일이 들여다봐야 번식을 확인할 수 있죠. 번식은 이제 시작 단계. 하지만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이 절벽은 작은 바다오리의 울음소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고립된 섬은 천적을 피하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멀리 남극에서 북극까지 날아온 북극 제비갈매기. 번식을 위해 무려 2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녀석은 양극지방을 연결하는 유일한 철새입니다. 섬에서 만나는 또 다른 공격자는 긴 꼬리 도둑갈매기. 녀석은 자신의 번식 영역을 정지 비행하며 수호합니다. 그들이 공격적인 것은 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섬의 절벽은 바다새들의 집단 번식지. 키티웨이크는 바다에서 해조류를 물어와 절벽에 둥지를 짓고 산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불가피하죠. 크고 화려한 부리를 가진 퍼피는 바다의 앵무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번식을 앞두고 암수가 부리로 애정을 나눕니다. 새들이 집단 번식하는 절벽 아래서 북극여우가 발견됐습니다. 겨울에 하얀 털을 벗고 짙은 갈색의 몸이죠. 호기심 많은 북극여우. 무인도에 나타난 사람은 처음인가 봅니다. 절벽을 향하는 북극여우. 먹잇감을 노리는 중입니다. 섬에는 기러기들도 알을 품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 때문에 어미는 가슴털을 뽑아 둥지에 깔고 새끼를 키우죠. 사냥감이 포착됐습니다. 어미가 자리를 뜨자 곧바로 여우가 달려듭니다. 여우는 주로 쥐를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스발바드엔 쥐가 없어 주 먹이는 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우의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바위 밑 여우굴은 사방으로 뚫려 있습니다. 출입 통로는 수십 개가 넘죠. 굴 속에서 나오는 새끼 한 마리. 태어난 지 한 달쯤 됐을까요? 처음 사람을 봐서인지 한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솜털이지만 몸은 벌써 어미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미가 새를 사냥했던 자리. 새끼는 냄새를 맡으며 무언가를 물어뜯어 봅니다. 젖을 뗀 새끼. 사냥 본능으로 살아야 하는 야생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새끼 여우가 번식 중인 분홍발 기러기 곁으로 다가갑니다. 분홍발 기러기는 혀를 내밀며 경계 자세를 취하고 그냥 지나치는 새끼 여우. 새끼가 상대하기에 분홍발 기러기는 크고 힘이 세죠. 불안해진 분홍발 기러기. 둥지에는 부화한 지 나흘쯤 돼 보이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알에서 막 깬 녀석도 있고요. 조심스럽게 둥지로 날아드는 흰갈매기. 그러나 곧바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여우 가족이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어미. 포식자로서는 여우가 한 수 위죠. 북극여우는 한 입에 새끼들을 물고 달아납니다. 먹고 남은 먹이는 겨울을 위해 따로 저장하는 습성이 있죠. 여우가 있는 섬은 새들의 번식이 수포로 돌아가기 쉽상이죠.
기러기들이 새끼들을 데리고 둥지 떠나기를 서두릅니다. 어미의 걸음을 따라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새끼들. 걸어서 바다로 향하는 길이 기러기 가족에겐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천적은 여우뿐만이 아닙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걸음을 쉽게 따르지 못하는데 뒤처진 한 마리가 어미를 찾습니다. 어미를 부르는 새끼의 소리가 더 거세지는데 흰 갈매기는 재빠르게 새끼를 낚아챕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라도 빨리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다로 나올 때 비로소 새들은 여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흰갈매기 무리는 새끼 2마리를 모두 물고 가버립니다. 북위 78도 스발바드 섬은 북대서양의 해류 때문에 온난한 편입니다. 여름 평균의 기온은 4도, 하지만 여름은 짧아 생물의 성장기는 6주에 불과합니다. 다산 기지에서 25km 떨어진 콩스부린 빙하. 빙하는 수천 년 눈이 쌓이고 다져져 만들어지죠. 여름이면 바다로 향하는 길목에서부터 빙하는 얼음을 바다로 토해냅니다. 빙하는 북극 생태계의 중요한 축인데요. 빙하 아래는 새들의 먹이 사냥터죠. 퍼피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 이곳으로 왔죠. 빙하 아래의 물속은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을까? 해조류를 뜯어 붙이고 있는 개. 해파리도 북극 수중의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촉수를 움직여 작은 플랑크톤을 걸러먹죠. 북극해의 해파리는 대부분 자기 몸에서 빛을 발합니다. 차가운 물에서만 사는 클리오네는 바다의 천사로 불립니다. 몸이 투명하고 껍질이 없지만 녀석은 고둥의 일종입니다. 짧은 여름, 바닷속 식물 플랑크톤에서 시작된 생명력은 먹이사슬의 최상위까지 신속하게 전달됩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도 야생의 세계는 펼쳐집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는 기지암 맨 땅에 알을 낳았습니다. 도로변에 알을 낳은 녀석들은 사람의 통행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북극여우가 익숙한 듯 기지 주변을 살핍니다. 여우의 등장에 북극 제비갈매기들은 집단 공격으로 대응합니다. 네덜란드 연구원 숙소 지하. 어미 여우는 이곳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어미 품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 둘 새끼들의 수가 늘어났는데요. 어미가 키우는 새끼는 놀랍게도 모두 8마리였습니다. 여덟 마리 출산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됐죠. 어미는 50일 동안 새끼에게 젖을 주고 품어줍니다. 여름이 짧기 때문에 새끼들은 급성장해야 하고 9월 찬바람이 불기 전 바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미는 엄격하게 젖과 먹잇감을 안배에 키웠죠. 북극여우, 새들의 포식자로 그리고 8마리 새끼들의 어미로의 시간이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이) 되면 북극의 모든 세상은 어둠 속에 갇힙니다. 4개월간 해가 뜨지 않는 흑야가 계속되죠. 인간에겐 문명의 불빛과 외투가 없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환경. 긴 겨울이 끝나고 4월이 되면 북극은 백야로 바뀝니다. 스발바드의 봄이 찬란한 것은 수만 년 추위와 고립을 이겨낸 지구 생태계의 비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